여러분 안녕? 매일 하루라도 날 안 보면 약간 좀 무슨 일 있나 찝찝하지 않아? 그런데 나도 맨날 이렇게 말할 거리가 있다는 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진짜.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내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치동 출신 강사라도 자기 걸 차려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 오늘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걸 한번 말을 해볼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그 대치동에 처음 입성해서 몇 학년을 가르쳤냐면 5학년인가 6학년을 가르쳤어. 근데 나는 초등학교를 가르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나는 그 학원에서 엄청 어린 축에 끼었으니까 보통 어린 강사들이 초등학교 뭐 4, 5, 6학년 뭐 이렇게 맡았거든. 그래서 그때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를 맡아서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웬걸 수준이 중3 수준 정도를 가르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깨달았지. 이 동네는 근데 이런 동네를 내가 본 적이 없거든. 나는 대치동에서 살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했잖아. 나는 송파에서 살았다고. 근데 다리 하나 건너서 그 차이밖에 안 되는데 진짜 운전해서 오면 한 10분, 15분? 다리 안 건너나? 아무튼 10분, 15분? 뭐 요 정도인데도 엄청난 그 문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와, 이 동네는 영어를 최소 3년은 선행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인데 중3 걸 배우고 있는 거야. 중2, 중3 거를. 그래서 그때 깨우쳤지. 여기가 대치동이 진짜 이게 선행학습은 진짜 막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는 중2, 그래서 그 6학년서부터 시작했지만 나는 한 해 한 해마다 한 계단씩 올라갔단 말이야. 한 학년씩. 그래서 한 중2, 중3 때 뭘 가르쳤는지 알아? 그때 뭘 가르쳤냐면, 그때 대치동에서 뭐가 유행이었었냐면 타임즈하고 뉴스위크를 독해로 가르치는 게 유행이었어. 근데 여러분은 알지 모르겠는데 특목고의 고등학교 1학년 내신으로 보는 시험이 수능 모의고사보다 훨씬 어렵다. 수능 모의고사가 뭐야? 그냥 수능보다 어려워. 다시 특목고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보는 내신으로 보는 영어 시험이 수능 영어보다 어렵다고. 그래서 보통 특목고 애들은 보통 그때 대원 외고, 한영 외고 이런 데 많이 보냈거든. 그런 데에서 보는 시험이 수능보다 훨씬 쉬워. 아니 훨씬 어려워. 수능보다 훨씬 어려워. 그래서 그런 특목고에서는 보통 4분의 3 정도? 4분의 3 정도 이상, 아니면 전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4분의 3 이상은 다 수능 뭐 모의고사 이거를 보면 다 1등급이야. 1등급. 다 1등급이라고. 그래서 그런 요런 특목고 중에서도 그 당시 뭐 대원외고 뭐 한영외고 이런 데를 보냈고, 가끔씩 이제 과천외고 뭐 이런 애들도 가끔씩 이제 대치동으로 왔었거든. 근데 요 애들 가르치다가 과천외고 정도만 돼도 애들이 좀 얘네보다는 훨씬 못한다는 게 약간 느껴지곤 했어. 그래서 그때 선생들이 중2, 중3 뭐 요런 선생들이 뭘 가르쳤냐면 타임스 아니면 뉴스위크 이런 걸 가르쳤다고. 이런 걸 애들이 책을 사서 그거 갖다가 독해를 해서 가르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 검색해보면 웬만한 건 다 이제 나오잖아.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해석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기의 상식 같은 게 부족하면 이게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고 막 이랬었던 게 생각이 나. 그러니까 보통 뭐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이런 걸 푸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뭐 이코노믹스
뭐 이런 것도 풀고 타임지, 뉴스위크 이런 거를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고 풀고 이건 아니었었는데 복사를 해가지고 그런 거로 진도를 나갔다니까. 특강 형식으로 항상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한 3분의 1 비중 영어에 그런 식으로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가르쳤던 강사들이 수능 모의고사 보면 그냥 뭐 준비 안 하고 들어가도 뭐 다 뭐 즉석에서 이거 풀어도 다 맞는 거야 그냥 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고.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게 오히려 고1, 고2 그러니까 학원에서 고1, 고2 애들도 있잖아. 근데 그 애들은 이제 특목고 다니는 애들이 아니지. 그냥 그 주변의 학교? 그 주변 학교도 물론 훌륭하지. 근데 그 주변 학교 뭐 인문계 정도 다니는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3 아니 그러니까 중3 선생이 고3 가르치는 선생보다 더 실력이 좋았었던 게 기억이 나. 아무튼 나도 중3 가르쳤었지. 아무튼 왜냐하면 그 특목고를 올라가잖아. 그러면 걔네들은 더 이상 학원을 잘 안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그 학교에 맞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과외로 아니면 뭐 팀을 짜서 팀 과외로 하든지 아니면 뭐 돈이 많으면 개인 과외로 하든지 거의 다 이제 학원은 그만 다니고 과외로 빠진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특목고를 들여는 보냈지만 그 특목고 애들이 또 학원을 다니는 것은 아닌 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근데 그 주변의 학교도 훌륭한 학교가 많잖아. 휘문서부터 비롯해서 뭐 경기 뭐 이런 데도 다 그 대치동 주변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애들은 이제 그 애들은 뭐 내신 대비하고 이제 수능을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모의고사 풀리고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중3 때 중2, 중3 좀 잘하는 애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좀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원장님 자체도 중2, 중3을 가르쳤어. 고1, 고2, 고3을 가르친 게 아니라 거기에 약간 그 특목고를 보내려는 그런 게 좀 강했고 특목고를 또 많이 보내야 또 밑에서부터 초등학교서부터 쫙 이제 들어오니까 특목고를 목표로 이제 들어오니까 또 옛날에는 그때는 또 특목고가 또 특목고 바람이 엄청나게 이제 일었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이것과 반대되는 영상으로 그러니까 대치동 출신이라도 한 학년 것만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자기 학원 차려서 잘 안 되고 급기야는 망하는 그런 선생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좋아했었거든. 근데 오늘은 그 반대적인 얘기야. 반대적인. 그래서 대치동에서 중1, 중2까지밖에 안 가르쳤었다. 이런 선생이라도 벌써 그 선생의 실력은 수능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잘하는 뭐 반을 만약에 맡았다 하면 그 선생의 실력은 수능을 이미 넘어서는 그런 선생님일 수도 있다고. 그리고 전부 다 자기가 처한 환경이 이제 자기의 환경이 최고라고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뭐 대치동 뭐 큰 학원 출신인 선생인데도 뭐 우리 학원에서 별로 빛을 못 보고 이렇게 있다가 나갔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거는 아마 그 학원이 그 선생을 담기에는 좀 너무 작은 학원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그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나름 내가 봤을 때는 돈을 잘 벌고 이랬거든. 근데 나중에 나갔어 학원을. 근데 왜 나갔는지 알아보니까 나는 그래서 그 선생이 잘렸나 뭐 이랬거든. 왜 나 같으면 그렇게 돈 많이 주고 이런 학원에서 계속 붙어있지 왜 나가. 그런데 이제 그 선생은 나보다 나이가 많고 이제 이런 선생님이었고 아주 실력도 좋은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그거로는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가서 자기 학원 차려서 아주 크게 잘 된 그런 케이스. 근데 이제 그 선생 나갔을 때 그런 소문이 살짝 돌았다니까. 뭐 잘렸나 뭐 이런 식으로 나이도 많고 그래서 잘렸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은 자기의 상황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은
거기에서 주는 그런 월급에 만족을 못하고 나가서 그냥 자기 거를 차려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선생님이 EBS 수능 특강 그 교사로도 나오더라고. 아무튼 예, 그래서 대치동에서 6학년 가르치고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밖에 안 가르쳤어도 이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그 수준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선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 아, 오늘 영상은 좀 약간 선생님들이 싫어할 것 같은 영상인데 아무튼 요런 것도 있다. 요런 의견도 있다라는 걸 예, 말씀을 드려요. 예, 이상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